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반려동물 장래의 의미부터 그 중요성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장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펫포레스트의 반려동물 장래 지도사 신가연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펫포레스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신가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럼 펫포레스트에서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저는 현재 3년째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년째. 아, 네. 또 이렇게 전문적인 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반려묘를 키우고 있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요. 네네. 사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막상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되게 머릿속이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반려인 분들께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이들과의 이별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맞기 때문에 당장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찾아보게 되면 사실 경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아이를 보내줄 수 있는 곳, 장례식장을 좀 미리 알아봐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보호자인 본인 입장에도 훨씬 편할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도 장례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반려동물 장례도 좀 다양한 방식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기본적으로는 아이 장례가 끝나고 유골함으로 인도받는 장례가 제일 기본적인데 그 이후에는 뭐 봉안당에 안치를 한다거나 아이 유골로 추모 보석을 만드는 스톤 장례 아니면 뭐 보호자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를 바로 자연으로 보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목장을 선택하실 수도 있죠. 수목장까지? 네. 정말 방법이 다양하네요. 어느 날 나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딱 건넜다. 그러면 일단 너무 당황스러울 텐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알아봐서 예약을 한다고 해도 또 예약 전에는 뭘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해요. 우선 아이가 딱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느낌을 딱 받고 육안으로 확인이 됐을 시에는 사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사망 확인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아이가 정말 떠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확인이기도 해요. 이제 가볍게 손을 얹어서 심장이나 맥박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가벼운 티슈나 머리카락 이용해서 아이의 호흡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아기가 정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판단이 됐을 시에는 몸 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편한 자세로 눕혀주고 얼굴 부분이랑 항문 부분, 엉덩이 부분 배변 패드 깔아가지고 장례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해야 되는 과정 같은 게 또 있었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아기를 조금 더 후회 없이 예쁘게 보낼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례식장을 잘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 고려해봐야 될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조건도 사실 정말 많기는 해요. 이제 장례식장과 본인 자택의 거리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 내가 추구하는 장례 방향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곳인지 그런 것도 리뷰도 한번 확인해보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합법 장례식장인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들로 이제 장례식장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예약도 했는데 당일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당일에는 예약 시간에 맞춰서 아기 조심히 안고 식장에 방문을 해주시면 장례지도사가 상담 절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장례를 진행하실지에 대한 상담 여부를 하고 그 다음 아기 예쁘게 닦아주는 염습 절차, 추모 절차, 화장 절차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보호자님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골함으로 인도받는 장례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장례마다 이제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업체마다 비용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비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비용도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해요.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의 여부일 수도 있고 해당 장례식장마다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서비스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우선 저희 펫포레스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염습하는 과정, 입관하는 과정, 개별 화장 여부, 수습 분골 과정도 참관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참관 여부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곳도 있어요. 얼마나 선택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사실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장례 업체를 고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건 내 아이를 정말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가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업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호자님들이 애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멘탈도 약해져 있고 경향이 많이 없는 그 상황을 틈타서 관이나 수의를 강요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다 청구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이 장례식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 실제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를 보낸 보호자들의 입장으로서 쓴 후기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서 아, 이 장례식장에는 내가 아이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업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합법적이지 않게 진행하는 곳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업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곳들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걸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사실은. 진짜요? 인터넷에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면은 합법 장례식장의 여부도 판단이 되고 세부적으로 이 장례식장에서 공안당 안치가 가능한지 이런 세부 항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부 항목까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해요.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아이를 조금 더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정말 도움을 주는 사이트예요. 이래서 미리미리 알아봐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실 이별 예고 없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거니까 그쵸. 미리 알아볼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반려인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도 막 울음을 참았던 적이 많기는 해요. 슬플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제 크게 두 가지 절차에서 많이 나뉘어지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추모 절차. 네, 이제 추모 절차는 정말 독립된 공간에서 아이랑 보호자가 온전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음소리도 되게 크게 나는 추모실도 있고 보호자들도 사실 아시거든요. 그 다음 절차가 아이와 이별하는, 시각적으로 이별을 인지하는 화장 절차인 거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막 못 놓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봐가지고 그 추모 절차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화장 절차 두 가지가 아마 보호자님들이 제일 힘든 시간을 겪는 장례 절차 중 하나입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걸 보는 지도자 분께서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과정을 겪어야 좀 덜 힘들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아이에게 온전한 집중을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에 뭐 네. 미리 사전 추모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온전한 집중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상황을 옆자리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함께 추억을 쌓았어도 보호자님들은 항상 후회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아이 조금 더 놀아줄 걸, 뭐 더 많이 만져줄 잘해줄 걸. 걸, 근데 좋은 사료줄 네, 걸. 그 장례식장 왔을 때 후회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이제 아이 떠나는 과정을 못 지켜줬다. 이걸로 후회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이가 떠나는 모습을 온전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별을 마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다 보니까 오히려 좀 외면을 하고 훌훌 털어놓는 게 나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추모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였네요. 아무래도 이별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다 보니까 회피하시는 경향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아이와 함께 찍은 뭐 사진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뭐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이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이제 추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아마 사진을 지우거나 회피를 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와의 추억을 너무 회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때 정말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었으니까요. 저 가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장례 끝나고 나서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을 보는 거 말고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도 뭐 앨범으로 따로 만들어서 추억을 간직을 할 수도 있고 아이의 흔적을 조금씩 모아서 아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아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옷이나
간식, 그리고 뭐 빗질하면서 모았던 조그만한 털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고 집 한켠에 두시면은 그래도 위안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서 반려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저도 반려인이고 아, 네, 저도 소중한 제 아들내미 친구를 같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 아이가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살아있음에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이거 하지 말걸. 뭐 이거 조금 더 산책해줄걸. 근데 이 후회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히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시간은 사실 너무 짧잖아요. 맞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은 온전히 아이한테 좀 최대한 많이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미 지나갔다면 그 후회가 너무 자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아이를 제일 잘하는 건 보호자 당사자이니까 후회가 자책으로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따뜻한 말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반려인으로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신가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숲이 전국에 있는 더 많은 반려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